여러분, 부동산은 매매도 문제지만요, 전세도 대란이 아니라 파동 수준으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전세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8월 3일부터 시작해서요 10월 12일까지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서울에. 이게 기준이 100이에요. 100. 200은 최대치입니다. 200은 최대치. 쉽게 말하면 전세 수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이 됐을 때, 100의 기준이 됐을 때는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게 100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이거는 전세를 공급하는 전세 공급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 주도 시장입니다. 이게 1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반대로 전세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세 수요는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요, 여러분, 전세가 대란이 아니라 전세가 파동입니다. 192예요. 지표가 192, 191점이 지금 계속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국민 화병 불렀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저는 전세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실제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못 구하고 있대요. 구하다 한 달을 뛰어다녀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반전세를 구한다는 거예요. 반전세를. 못 구하니까. 전세를 못 구하니까 반전세를 구하는 거예요. 참 우울하죠. 여러분, 반전세는요,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주고 나머지를 2.5%죠. 전환율이. 그렇게 전환해서 월세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가 합쳐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양이 많다 이러면요, 비싸다 전세가. 그러면 결국은요, 전세가 비싸다 이러면 그만큼 월세도 반전세니까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말입니다. 오늘 100만 원 했다가 내일 가면 110만 원이고요. 모레 가면 120만 원이에요. 뛰어다녀도 강남에서 서울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보증금 22억에 월세가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세가 굉장히 많아진다네. 그것도 구할 수 없어서 난리예요. 구할 수 없어. 한 달 내내 쫓아다녀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구하느냐? 못 구한다는 거예요. 못 구한다. 왜냐고요? 서울 강남구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구 수가 4,424가구예요. 그런데 내 입에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전세 물건은 4건입니다. 4건. 4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유주택자도요, 이 전세 파동에는 예외가 아니에요. 사정상 본인이 못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보증금을 내줄 수 없어갖고 못 들어가는 사람, 집은 샀어. 근데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저 사서 전세를 주고 나는 전세 살고 있다가, 그것도 아니면 전세 기간이 안 끝나서 이게 매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청을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세예요. 반전세가 실제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퍼센트 중에 지금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13% 비중으로 올라갔습니다. 8월 9월 전부 다. 그러니 화병이 안 나겠어요? 지금까지는요 전세만 내면 전세금만 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전세도 내야 되고요. 전세금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월세까지 마련해야 돼요. 돈이 안 모여. 사라지는 돈이야. 지금까지는 전세라는 게 우리가 집을 사는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 전세를 갖다가 그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또 좀 더 비싼 전세, 또 좀 더 비싼 전세 이렇게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그 전세금하고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사는 것. 이게 우리네의 어떤 집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 사는 방식이 반전세가 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점점 반전세가 아니라 월세 시장으로도 돌아설 텐데 이게 더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월세는 또 더 많이 올라. 미쳐요 진짜.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집을 구하려고 보면 진짜 미친다니까요. 월세 오르는 거 보세요. 월세 가격지수 변동률입니다. 5월만 하더라도 0.01%면 많이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8, 9월에 들어가서 0.13%, 0.14%까지 오르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오른다는 거.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화딱지가. 이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딱지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어저께 국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야당 의원이 테스형이라는 그 나훈아 곡인가요? 그걸 틀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국민은 전세 파동에 화병이 나 있는데 그 당사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렇게 웃음을 보였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천지인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전세 난민이 됐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포에서는 전세 살았는데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쫓겨났고, 의왕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런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은 이거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말 외에는 제가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요.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